무차별 범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범죄이긴 한데 세월이 변하면서 빨리 차단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빨리 잡히는 거죠. 잡힌 거구나. 아, 그거 되게 좋은 거구나. 엄청 좋은 거네. 그런데 문제는 네. 빨리 잡히다 보니 형량도 짧아요. 나와서 재범 더 많아졌고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방식들이 무차별 범죄로 변환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안녕하세요. 잡담의 미학 호스트를 맡은 무빙워터고요. 오늘은 설명이 필요 없죠.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파일러 권일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아보셨을 거고 약간 실례일 수도 있겠지만 프로파일러시니까 당연히 그 현장의 모습, 이 사람의 몸동작 이렇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분석을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어떤가요? 약간 범죄자의 상인가? 피해자의 상인가? 아니면 그냥 별 특징이 없는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저는 우리 무빙워터님은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네네. 너무 속상한데 또.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한테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처음에 퇴직하고 나서 내가 그래도 프로파일러 출신이니까 네. 지하철을 타면 누가 먼저 일어날까? 다 틀려요, 그냥. 아, 그런 걸 해보셨어요? 아주 상황을 보면서 코난, 명탐정 코난처럼. 사실 교수님하고는 범죄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좋은 얘기할 일이 없죠. 깔깔 웃으면서 와 너무 신나 이렇게 얘기할 게 전혀 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약간 좀 좋은 소식으로 시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세계 최대 여행 플랫폼이 매년 전 세계 여행자의 리뷰와 의견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위 1% 여행지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표된 순위에서 서울이 혼자 여행하기 좋은 도시 무려 1위에 선정됐다고 합니다. 야, 이게 혼자 여행해도 좋을 만큼 안전하다라는 뜻이 또 내포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여행보험사 버키셔 헬스웨이가 매년 이런 여행보험 관련해서 안전여행지 현황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 세계 도시 중에 서울이 가장 안전한 도시 7위를 차지했다고 야, 발표를 이건 했어요. 국가도 아니고 도시인데. 그러나 그렇다고 범죄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뉴스를 보면 좋은 소식도 있고 안 좋은 소식도 있고, 그중에 특히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특정한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묻지마, 네. 폭행, 범죄 이런 것들이에요. 단순히 우리나라 서울 이렇게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무차별 범죄는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범죄이긴 한데 세월이 변하면서 이 연쇄 범죄들이 빨리 차단이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빨리 잡히는 거죠. 잡힌 거구나. 아, 그거 되게 좋은 거구나. 엄청 좋은 거네. 그런데 문제는 네. 빨리 잡히다 보니 형량도 짧아요. 나와서 재범 더 많아졌고 빨리 어차피 체포가 되니까 그냥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형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한국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 공격성을 드러내는 방식들이 무차별 범죄로 변환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최근에 제가 본 기사 중에 범핑갱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소위 어깨빵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네. 고의적으로 보행자와 어깨를 세게 부딪혀서 네. 상대방이 피해를 입는 이런 행위를 얘기를 하는데요. 단순히 부딪히는 수준을 넘어서서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까지 이어지면서 여성이나 노약자들이 피해를 당하고 넘어져서 머리를 다치거나 골절상을 입는다든지 이런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무차별 범죄의 핵심은 약자를 공격하는 거예요. 짜증내요. 이게 사실 무차별인가 싶기도 해요. 분명히 차별을 할 것 같아. 아, 얘 나보다 훨씬 약하네? 이렇게. 마동석 형님한테는 이렇게 안 할 거잖아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무차별 범죄는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혐오 범죄와는 다릅니다. 헤이트 크라임이라고 해서요, 증오 범죄라는 표현이 있어요. 특정 종교, 특정 인종, 어떤 성별, 사상이나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혐오해서 저지르는 범죄들이 이 증오 범죄인데, 무차별 범죄는 그거와는 좀 결이 달라요.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어느 누구라도 특정한 다수에게 마구 발산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차별 범죄의 본질이에요. 대표적으로 지금 금방 떠오르는 사건들, 신림역
성남시 서현역 네. 뭐 이런 칼부림 사건들이 다 이런 목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금전을 위한 범죄가 아니고 뭐 감정 해소를 위한 그러니까 범죄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또 내 아내 그리고 우리 딸, 우리 아들 이 모두가 이렇게 네.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원인이 무엇이더라는 것을 찾아서 줄여주는 것이 이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무차별 범죄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는데 첫 번째 유형은 뭐냐면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 개인이 경험하는 어떤 것들을 뭐 닮았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화가 났다 이런 이유로 살해하는 이런 사건들이 첫 번째 유형. 이 두 번째 유형은 사소한 자극에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하는 충동이나 분노가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한 무차별 범죄들이에요. 크락션 눌렀다고 막 보복 운전을 하거나 층간소음 때문에. 층간소음 때문에 뭐 정말 끔찍한 칼부림이 일어난다거나. 세 번째가 뭐냐면 정신장애나 조현병, 망상 이런 이유들로 일어나는 무차별 범죄들. 1유형이든 2유형이든 중요한 것은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그렇다면 공통점이 뭐냐? 바로 고립이에요. 고립. 이 범죄자들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대화를 통해서 이걸 해소하고 조언을 듣거나 충고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하소연을 하면서 어떤 해소되는 감정을 느끼거나 이런 경험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불특정한 다수를 향해서 그것을 발산하는 것이 자신이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건 그런 거예요. 지자체나 국가에서 케어를 해주면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주면 범죄율이 낮아질 수도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있겠네요. 그러니까 원인을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런 것랑 비슷하겠네요. 예를 들면 빈곤한 지역과 네, 부유한 지역 중에 빈곤한 지역의 범죄율이 높다면 여기를 좀 잘 살게 해주면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범죄로 인해서 지급되는 사회적 비용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의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네요. 범죄가 발생하고 나서 피해자를 회복한다고 국가에서 아무리 지원해줘도 피해자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방의 측면에서는요, 그런 무차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줄여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들인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조현병이나 망상에 의한 또 정신장애나 성격장애에 의한 범죄들이 굉장히 이 사람들을 위험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이런 인식을 빨리 바꿔야 됩니다. 모든 범죄의 통계들을 취합해보면 정신장애로 인해서 일어나는 범죄는 1%가 안 돼요. 실제 범죄는 그 문제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저지를 수 있어요. 범인을 체포하고 보니까 망상과 조현병이 있었더라. 그러면 범행 동기에 그런 정신장애가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조현병에 의한 살인 범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왜 문제냐면 그런 인식들을 갖게 되면 애초에 그런 정신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 사회가 위험하고 격리되어야 된다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치료가 개입되지 못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사회적으로 이건 사회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네요. 이건 범죄 유형에서 봤었을 때 고립이라는 단어가 화두였잖아요. 고립이라는 단어가 예전에는 어르신 노인이 돼가지고 고립되었다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연령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고립 청년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023년도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를 보면 19살에서 34살까지 고립 은둔 청년이라고 표현되는 인원이 최대 54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경제적 어려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고립되어서 생기는 어떤 다양한 문제와 공격성이 높아지는 분노들을 표출하는 경우가 47%에 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왜 저지르지 않고 어떤 사람 범죄를 저지르느냐. 저렇게 54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은둔 생활을 하지만 그중에 대다수는 그래도 가족들이 있어요. 그래도 가족들이 대화할 사람들이 있고 자신의 꿈의 목표가 있다면 쉽게 범죄에 빠지진 않습니다.
파고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고립에서 유인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그 청년들의 이 고립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인 뭐 지원이라든지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고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서 고립 예방센터와 서울 마음 편의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담이나 소통, 또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다면 설득이나 이해를 시켜서 같이 한번 방문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시스템 속에서 당사자나 가족이나 이렇게 잘 되겠지,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폭넓게 가지시면서 이런 시에서 운영하는 시스템들도 활용을 해보시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 정책 중에 하나로 안심배 텔품이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위험에 처한 순간에 버튼을 딱 누르면 경고음이 막 이렇게 빡 울리면서 비상 알람 같은 게 울리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까요?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범죄가 일어날 것 같은 순간에 알람이나 경보, 사이렌 같은 큰 소리를 들으면 순간적으로 이 범죄자는 자기가 체포되는 것이 연상이 되어가지고 범죄 의도를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진짜 개인적으로 제가 교수님 뵈면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내가 이런 아이들에게 이런 것들에 대한 경각심을 어떻게 교육시킬 수 있지? 라는 고민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교수님은 그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하셨을 것 같고 막 협박도 많이 받으시고 했을 것 같아요. 야, 이건 이럴 땐 이렇게 해라라고 혹시 주의를 꼭 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지 좀. 아이들이 유인되는 범죄들이 지금 많잖아요. 네. 그렇게 유인되는 범죄 방식을 보니까 도움 요청이 가장 많아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들이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차를 세워놓고 물건들을 여러 개 꺼내 놓은 다음에 내가 지금 손이 없어서 그러니 이거 하나만 여기 차에 실어줄래? 라는 도움을 요청하거나 뭐 이런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면서 유인하는 게 가장 많아요. 착한 마음을 이용하는 거구나. 그리고 어른들이 가르쳐준 도덕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힘든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이걸 자극하는 거죠. 그럴 때 거절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요, 죄책감을 가져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아주 비열한 범죄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원인을 찾았잖아요. 아이들이 죄책감을 가져서 자꾸 도와주는구나, 도와주지 말라고 해도. 그렇다면 도와주는 방식을 바꿔야 돼요. 요즘은 아이들도 다 휴대폰 많이 갖고 다니잖아요. 물건을 들어달라, 집으로까지 뭘 갖다 달라라고 누군가 어른들이 요청을 하면 휴대폰으로 112에 전화를 걸어서 여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경찰 아저씨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르쳐야만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무시하고 지나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 신고하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도망가면 수사하면 되는 거예요. 조사를 하면 되죠.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이 아이한테 시도를 했는지 너무 좋은 조사하면 되는 거죠. 위험스럽거나 불안한 상황이 전개가 되면 빨리 경찰에 신고를 해서 도움 요청을 해라. 아니면 지나가는 어른들한테 도움 요청을 해라. 이런 방식의 어떤 교육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다 피해를 당하는 일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거는 제가 저희 아이한테 얘기해 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팁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권일용 교수님 모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한 서울 생활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몰랐었거든요. 네. 저는 뭐 범죄 현장에서 실제 범인을 체포하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는 뭐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은 돌아와서 저와 가족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오히려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또 누군가 고립되어 있다면 저런 것을 알려서 같이 지원을 받게 한다든지 저도 많이 배우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잡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